황당한 다이어트는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죠. 황당한 다이어트 한번 볼까요? 네. 여성들을 유혹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요즘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흡연 다이어트.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요. 흡연을 하면 식욕이 엉들러진다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당시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영화 보시면 흑백 영화치고 여배우가 담배 피지. 담배 안 피우는 여배우가 없어요. 그렇지. 심지어는 담배 회사들이 나서가지고 홍보했구나. 1920년대에는 담배 회사들이 설탕이나 단 거 먹고 싶어서 손이 갈 때 그게 담배로 갈 겁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걱정 없이 담배를 많이 폈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니까. 저기도 효과가 있나? 흡연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 때문에 니코틴이 사람을 사실 조금 흥분시키면서 식욕을 억제하고 대사를 살짝 높여주는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걸 아주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진 않고요. 그리고 건강상 너무 유해하죠. 맞아요. 사실은 요즘까지도 저 흡연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 게요. 흡연을 하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금연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금연하면 살찔까 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담배를 끊었을 때 살이 찌는 게 걱정이 돼서 금연 못 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면서도 운동이나 식단 조절 충분히 해주시면 살찌는 거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습관을 좀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어트 역시 굉장히 희한한 그런 다이어트인데 정복자 윌리엄이라는 분이 시도했던 다이어트인데요. 1000년 전에. 이름이 위대하네요. 정복자 윌리엄, 다이어트도 정복했는지. 이 정복자 윌리엄은 사실은 영국을 와서 정복을 한 왕이죠. 노르망디 쪽에서 건너가지고 영국을 정복해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지 되겠다. 밥을 안 먹고 술만 먹겠다. 너무 최악 아니에요? 어머. 술을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네. 술로 배를 채우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알코올은 칼로리가 지방 다음인 거 아시죠? 지방이 제일 칼로리 높고 1g에 9kcal, 알코올이 1g에 7kcal, 제일 높은 영양소거든요. 사실 또 술 자체 알코올은 지방으로 저장이 잘 안 돼요. 살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살만 빠졌겠어요? 근육도 빠지고 뼈도 약해지고 다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분이 말을 다시 탈 수 있을 정도로 체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네. 결국은 말을 타려다 떨어져가지고 아이고야. 그 부상에서 회복을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저도 살이 술 마셨을 때 빠졌거든요. 그게 이유는 술만 계속 마시다가 취할 때까지 아니면 마셔. 그러다 토를 막 해. 그럼 살이 쭉 빠져요. 로마 시대 방법을 쓰셨네요. 진짜. 로마 방법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술 마셔가지고 살 빠지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 체질? 알코올 중독이 된 분들. 아예 다른 거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 되게 되면 소화기가 다 망가져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도 않지만 먹어도 제대로 소화 흡수도 안 되고 뭐 정말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살이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건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다이어트니까는 피해야죠. 조선시대 궁녀들도 다이어트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왜 뭘로 했지? 널뛰기? 널뛰기요? 널뛰기? 몸에 간장을 바르면 야. 허리가 잘 녹해진다라고 이렇게. 짠내 난다 벌써. 짠내 나. 야. 목욕으로 땀을 뺀 다음에 간장을 몸에 발랐다는 거죠. 아 진짜. 근데 제 생각에 간장을 몸에 바르면 그 당시 조선 간장인데 그렇죠. 진간장인지 국간장인지 알아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간장에 이제 뭐 콩에 들어있는 그런 이소플라본 여성 호르몬하고 유사한 물질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피부로 흡수가 별로 될 것 같지 않고 함량도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설득력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를 위해서 새우젓 식단 있었다라고 하는데 뭘 먹을 때 새우젓을 무조건 곁들여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새우젓에는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리파제라는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 먹으면서 소화제를 조금씩 같이 먹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더 많이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화제 아니어도 소화되니까. 새우젓의 감칠맛 때문에
맞아. 더 맛있게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후대에서 흥미거리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마지막 방법은 약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까? 이제 동의보감에 실렸다고 하는 연진 복수법이라는 건데요. 연진 복수. 연증. 입에서 힘을 뺀 다음에 입에.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고 혀 안에 내부를 구석구석 핥아서 침을 모은 다음에 삼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360번. 360번이요? 그 먹을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다 핥아서 360번을 하라고요 하루에. 제 생각에도 그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360번 세다가 음식을 먹는 걸 깜빡 잊지 않았을까? 아마 약간의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플래처라는 분이 플래처식 식사법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140번? 150번 이렇게 음식을 오랫동안 씹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 특이한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미국에서 US 월드 앤 뉴스 리포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따라가기 쉬운가, 또 얼마나 영양이나 안전성이나 부작용 측면에서 괜찮은가, 다이어트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순위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 볼까요? 황재석 씨 맞죠? 아, 이게 접근성이라는 항목이 이제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때 운동이 약간 제어가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탄고지. 저탄고지. 그거 유행이었죠. 거기다 또 요즘 많이 또 드시는 게 약간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하면 되게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좀 그렇게 좀 식단을 짠 것들이 아닐까. 지금 정답이 부분적으로 나왔는데요. 2023년에 1위를 차지한 다이어트는 바로 지중해식 다이어트입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 지중해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섬진강만 가봤지 내가 지중해를 언제 가봤어? 그러니까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가급적이면 생선으로 좀 많이 하고 빨간 색깔이 나는 그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 먹긴 먹지만 적게 먹는. 사실 뭐 레드와인 같은 것도 적포도주도 살짝은 허용을 해주고 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사실 이제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따라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이제부터 올리브유 먹어야지, 그리고 뭐 레드와인 괜찮다니까 와인 마셔야지 해서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살만 더 찝니다.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그렇다고 지중해식으로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채소, 과일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밥에 가급적이면 잡곡밥으로 통곡물 넣어가지고 하시고 견과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드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아까 제가 왜 식단 조절할 때 포만감 오래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식후에 드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식전에 식사하기 15분 전쯤 그러면 미리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견과류가 처음에 위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각하기에 이거 소화가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천천히 음식을 좀 위 안에 오래 가둬야 되겠는데 그래서 포만감 오래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뭐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밤에 또 야식 먹고 싶을 때 그거 견디려면은 차라리 그냥 견과류 먹는 게 훨씬 낫겠네요. 대신에 하루에 한 줌만 20-30g 정도까지만. 근데 견과류에 약간 달달한 거 섞여 있는 거 먹어도 되나요? 괜찮은데 식욕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사실 제 경우에는 견과류가 식전에 먹으면 식사를 하니까 괜찮은데 또 저녁에 빈속에 먹으면 조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맥주를 부르더라고요, 또 이제 맥주를. 교수님 맥주에 드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맥주를 안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안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녁에는 견과류보다는 견과류는 점심이나 저녁 식전에 먹고 저녁에는 뭐 당근 같은 거 잘라가지고 있으면 배고픈 게 감당이 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지중해식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식단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한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 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살만 빼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